안녕하십니까. 나의 선택 개표방송 2부 진행을 맡은 동정민입니다. 개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빙 승부도 많고요. 곧 당선 유력이 뜨면 승리한 후보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개표방송 60초 후에 시작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 개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상황실 전해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7개 현재까지 집계된 시도지사 후보들의 득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이번에도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3.6%로 앞서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가자.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7.2%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대구 민심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3%로 앞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4년을 찾기 위해 반딧불이가 모이고 있는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입니다. 63.1%로 1위입니다. 광주 민심 알아봅니다. 광주정신 꽃피우겠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 77%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살펴볼까요? 여의도의 경험을 대전으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1.3%로 앞서고 있습니다. 울산 표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울산이 키워낸 김두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입니다. 새바람 새로운 세종.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2.5%, 민주당 이춘희 후보 47.5%, 1, 2위. 초접전 지역 경기도 알아봅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의 선택은 어떨까요? 김젠트로 강원 교체. 58.1% 대 41.9%,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충북 민심 알아봅니다. 충북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61.7%로 13,0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 확인합니다. 충남의 노련한 뱃사고. 59.2%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현재 1위, 40.8%의 민주당 양승조 후보 2위입니다. 전북으로 가봅니다. 전북도민을 부모님처럼.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유력합니다. 전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영록.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7.7%를 득표하면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경북 민심 알아봅니다. 다시 한번 띱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82.1%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발전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7.3%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를 밝힐 후보 알아봅니다.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 54%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오영훈 후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표 상황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제 현장을 좀 연결해 볼까 하는데,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 지금 출구조사도 많이 앞서고 있고 지금 득표율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현장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62.7%로 당선이 되셨고 지금도 많이 앞서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이번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부산에 지금 아주 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윤석열 정부와 손을 잡고 이런 기회를 잘 살려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부산뿐 아니라 사실 울산, 경남까지 이 부울경 지역이 4년 전에는 다 이제 민주당의 단체장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정이나 도정을 지난 기간 이끌었던 시정과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함께 합쳐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이 당선이 됐고 났는데 이제 성 비위 사건으로 물러난 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것이 뭐 전반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다 결부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시민들께서 주신 한 표 한 표, 그 소중한 한 표의 무게를 바위같이 느끼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아까 전해드렸는데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시각 1위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보면요, 민주당 4곳, 국민의힘이 13곳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딱 4곳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표율이 6.6%입니다. 아까 보니까 한 10% 가는 곳도 있고 아직 뭐 이제 시작인 곳도 있으니까요. 저 1위 후보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쭉 가는지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군 구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이요. 여기는 전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똑똑한 지도 알파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도 보시면요.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이 상당히 중원, 수도권 근처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26곳 중에 국민의힘이 126곳, 민주당이 48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개표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반 판세로는 빨간색이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를 여야 지도부 모두 알고 있겠죠. 여야는 어떤 분위기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부터 연결해 봅니다. 정한희 기자. 네, 분위기 전해 주시죠. 예,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0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경기, 대전, 세종 등도 경합지로 분류되자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경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0.6%포인트 차이로 1위를 기록하자 김은혜를 연호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출범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채널A 개표 방송에 출연해 오늘 낮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궁금해해 9곳 이상 승리할 것 같다고 전했고 지금은 개표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합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해 최대 13곳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자리를 떠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밤 11시쯤 다시 이곳 상황실에 모여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 옆에 당선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개표 초반에 좀 기대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국회의원 회관에는 일부 당직자들과 취재진만 현재 남아 다소 썰렁한 모습입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열세를 보이자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내석 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요. 승리를 기대했던 경기지사마저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초박빙 접전으로 나타나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웃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전당대회는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10분 만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도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서도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당 차원에서 지도부와 상의해 입장을 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민주당은 접전 양상으로 나타난 경기, 세종, 대전 등의 개표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저와 2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뉴스A에서 저와 함께 열랑열랑 진행하는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 뒤로요.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 다시 한번 띄울 텐데요. 박성중 의원님, 가장 예상 밖의 지금 결과가 초반에 나오고 있는 곳 17곳 중에 어디세요? 뭐 너무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8곳이 우세고 8곳, 4곳이 네. 열세고 5곳이 경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5곳 중에가 경기, 인천, 충남, 네. 대전, 세종. 네. 그런데 인천과 충남은 우세로 이제 판명이 났고요. 네.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경기와 네. 세종, 대전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는 지난 그 3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네. 25일 날 우리가 그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발표된 게 경기가 1점 몇 프로 지는 걸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0점 몇 프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뭐 1점 몇 프로 이겨서 그대로 되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지능 3% 이상 지는 걸로 그다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0점 몇 프로 또 이기는 걸로 나왔기 국민의힘은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개표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기하고 하시겠네요. 네. 예, 세종 대전 같은 경우 전혀 예상 밖으로 네. 뭐 접전은 했지만 초접전은 했지만은 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아직 개표가 초반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같은 당에 있는 우상호 의원은 선거 전에 7곳을 이제 성패의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조금 초반에 좀 저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라면 좀 패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네. 대선보다는 이제 지방선거 출구조사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지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7개 지역 이하면 이제 패배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광역 단위로 한 7군데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의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안정권으로 보는 데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맞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접전지 한 3군데 정도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3군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 세종, 대전 정도 그렇습니다. 보고 네. 있다.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신문 기자시니까 네.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끝난다. 헤드라인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결국은 뭐 아마 조간들 헤드라인은 이재명 승리, 민주당 참패. 뭐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 승리, 민주당 참패.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이제 보궐선거 나옴으로 인해서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뭐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높은데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효과가 역효과로 상당히 나타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경기, 인천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효과를 노리고 본인이 왜 출마한 이유 자체가 결국 이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네. 본인 전직 경기지사고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재명 후보 본인 개인은 어떤 면에서 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영향을 받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효과를 놓은 게 아니겠나.
결국 네.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라든지 네. 또 민주당 내에서 뭐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불거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전망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계양을은 방금 전까지 이제 개표가 시작이 안 됐던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오늘 김 기자가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죠? 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개표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고 또 놓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재빨리 전해드리고요. 또 눈여겨봐야 할 지역에 대해서 꿀팁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김 기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가장 접전 지역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어디예요, 지금? 네, 사실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네. 대전시장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현역 허태정 후보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지금 1677표 나오네요, 뒤에. 차로 이장우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을 꼽은 이유가요. 네. 앞서서 4번의 대전시장 선거 중에 2번은 민주당, 그 앞서서 2번은 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들은 앞서서 2번은 과반을 또 넘겼고요. 또 그 앞서서 이제 그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을 했을 때는 40%대 차이로 이제 득표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대선을 지나고 나서 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지금 2대2 상황이군요. 그래서 대전을 뽑으셨군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네.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그건 어떡하죠? 지금 개표율이 뭐 4.9%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뭐 궁금한 곳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1.3% 개표인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55.1%로 앞서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요.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개표가 시작된 곳은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유, 아니 김영호 의원님 지역구는 서대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 아직 개표가 안 됐네요. 이현종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구로 이런 데는 조금 사실 국민의힘이 좀 약세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14군데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요. 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성북이나 은평, 그다음에 이제 구로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지역마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더군다나 네. 오세훈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좀 일단 결과 현재는 한 55.1%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줄투표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선정할 경우에 네. 구청장을 동시에 투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한다면 지난 7대 2018년 선거에서는 24대 1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결과도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가 네. 돼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 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아, 서울시당. 또 지난 보궐선거도 네. 제가 직접 했고 이번에는 상임선대 위원장이거든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도 그 오세훈 시장이 17.5%를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 25개 구청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었나요? 이번에 네. 출구조사에도 보면 18.5% 그보다 1%더 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개 구청 다 이기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또 계속 지금 희망을 아까부터 하고 얘기를 계속 있습니다. 하고 예. 계신데 또 봐야죠. 자, 서울보다 사실은 더 궁금한 곳이 아까 박빙으로 꼽았던 곳입니다.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개표가 11%니까 서울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곳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네, 보이나요?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6곳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뭐 다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쪽 지금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쪽이 파란색인데 김용호 의원님 조금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도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 꽤 있는데 지금 상당히 네. 국민의힘이 좀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지금 이제 그 개표 현장을 제가 안 가봤지만은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함이 어떤 지역, 같은 지역이라도요. 이제 우리 여당을 좀 지지하는 곳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 그 개표 상황을 좀 정확히 봐야지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개표가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맞습니다. 상황은 별 네. 의미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하나만 아까 그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성남이 조금 빨간색인 그러니까요. 것도 눈길이 끕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쪽 동쪽 벨트하고 서쪽 벨트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이 상당히 우세 지역이고 이쪽 이제 이 서에 있는 서쪽 벨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결과로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결과시고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경기도 선거 중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성남시장을 누가 할 것인가. 성남시장. 네, 이게 이제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연관돼서 성남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될 경우에 대장동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원활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남 같은 경우는 또 이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여기에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남 전체의 어떤 이 투표를 높이는데 저는 기여하지 않았던가. 특히 그런 거 보면 성남과 그다음에 분당갑, 그다음에 경기 선거. 네. 이 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시에 어떤 연결시키는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네. 성남의 선거도 뭐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이 맞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관심 있는 앞으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잠시 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보궐선거 중에 관심 지역이죠. 성남 분당갑 지금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개표율 25.3%의 유력이 붙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65.3%, 민주당 김병관 후보 34.7%입니다. 김민지 기자. 네. 많이 얻은 건가요, 안철수 후보? 네, 이걸 비교하려면요, 지난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얻은 그 득표율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성남 분당갑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가 50.06%, 약 50.1%를 득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 꿀팁 그것과 준비되어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요. 비교해 네.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더 높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당갑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잠시 보수세가 약화됐지만 또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또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보수세가 강화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현재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지난번에 그 김은혜 후보가 받았던 그 성적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1%를 얻었었는데 지금 65.3%니까요. 예, 거기 곁들여서 지난 대선에서 보면은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12% 더 얻었거든요. 어디서? 여기 성남에서? 예, 성남에서. 네. 여기서. 성남 전체에서. 네.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여의 어떤 형태로 많이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많이 탔고 또 상당히 그 어떤 그런 게 국민한테 어필됐고 네. 또 이분 그 단일화라든지 또 합당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어떤 보여준 면 그리고 곁들여서 분당갑의 주민들도 그 안랩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곁들여서 또 중도층의 어떤 그런 흡수력 네. 이런 게 감안돼서 이렇게 표차가 28%까지 이렇게 막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님, 네. 민주당 김병관 후보도 사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준비를 해오신 분인데 네네. 김은혜 후보랑 맞붙었을 때보다도 더 좀 저조한 지금. 그러니까 김병관 의원은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년을 준비하려고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 중에 갑자기 이제 보궐선거가 생긴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몸을 푼 상태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여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밖에 안 됐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런 심리가 좀 작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병관 의원이 좀 착실히 준비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완전히 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 출마할 생각이 얼마 전까지 없다가 네. 그죠? 갑자기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하면서 지금 보궐선거가 됐고 이렇게 큰 표로 지금 유력까지 뜨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이번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나가게 되면 문제는 이제 지금 당으로 들어와서 당권 경쟁을 해서 차후에 이제 대선 후보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지사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당 대표를 하고 뭐 당을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출마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났고 또 그 지역의 분당갑이라는 또 본인의 연고가
안내 연구가 있고 하네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계속 철수만 한다 네.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또 좋은 기회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보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힘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레이스에 상당히 불이 붙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나중에 혹시 인터뷰라도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곳이 처음으로 개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네, 개표율 5.9%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3.3%. 지금 그런데 표 차이는 300여 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김영호 의원님,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는 것으로 초반에 나오고 있네요. 네. 뭐 그래도 우리 지난 대선 때 대표적인 저희 당의 대선 주자였고, 네. 반면에 윤영선 후보는 실제로 이제 인지도 부분에서도 매우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네. 이미 뭐 기정사실화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윤영선 후보가 얼마만큼 추적하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네. 한때는 이제 딱 달라붙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 당을 굉장히 긴장시켰지만 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인천 계양을 좀 어떤 부분을 좀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58.7%를 넘을까 이 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네. 숫자가 뭐냐면요. 지난 총선 때 송영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입니다. 58.7%. 지금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워낙 개표 초반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요, 53.3%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송 후보가 받았던 그런 득표율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윤영선 후보를 상대로 조금은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했던 상황이라서 네. 현재의 성적으로는 조금 기대보다는 실망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한번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예. 윤형선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데 네. 그 전에 받았던 걸 보니까 31.3, 38.7. 네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많은 많이 득표를 얻었죠.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네요. 저는 그걸 거꾸로 해석했어요. 네. 이 계양을은 5번 선거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중간에 복을 빼고는요. 그만큼 또 지난 대선에도 9%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이긴 그런 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빙이라고 왔는데 네. 한 8%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뭐 명불허전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지전은 이겼지만 네. 큰 전쟁에서는 졌다. 네. 계양을 해서는 이겼지만 전국전은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번 걸 통해서 보면은 명분 없는 그런 출마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어느 정도 각인도 되고 네. 또 실제 본인이 여기에 발이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네. 전국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계양에 발이 묶인 이런 선거 전략의 차질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내부의 어떤 당 대표라든지 네.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네. 약간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네. 되지 당내 않을까 상황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계양도 저희 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하. 근데 박성중 의원님의 논리라면 사실 안철수 후보도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자기 지역구 노원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주목이 되고 양당이 총력전을 벌치기 때문에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역시나 뜨거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안대비라도 있지.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2번 했지, 경기지사 1번 했지, 승리한 분당 갑에 살지. 아직 개표가 끝난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 네. 논란은 나중에 네.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곳 역시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거 상황실 전해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시군구별 자세한 득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입니다. 개표 15.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2%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개표 20.9%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2.7%,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5.2%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는 현재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9%, 김동연 민주당 후보 47.9%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6%, 표차 298표 차입니다. 경기 부천 개표 8.4%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9.4%로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267표 차입니다. 네, 정말 초접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광명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52.5%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고 김은혜 후보가 46%를 득표하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 가봅니다. 개표 6.5%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1.2%, 민주당 김동연 후보 46.4%,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6.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1.1%, 1, 2위입니다. 개표는 6.3%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동두천 알아봅니다. 개표 18%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5.5%, 8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1위입니다. 5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6.7%로 뒤따릅니다. 경기 고양입니다. 개표 9.7%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로 1위,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8.2%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 개표 30.5%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5.8%, 민주당 김동연 후보 41%, 표차 1912표 차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의왕입니다. 개표 26.6%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49.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차는 94표 차입니다. 네, 지역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불이 확인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0.8%, 민주당 김동연 후보 47.6%, 개표 2.7% 진행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알아봅니다. 개표 5.3%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3.5%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 확인합니다. 개표 11.8% 진행된 가운데 49.9% 대 47.8%,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 가봅니다. 개표 11.5% 진행됐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50%, 민주당 김동연 후보 47.5%로 김은혜 후보가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개표 9.4% 진행된 시흥입니다. 현재 1위 민주당 김동연 후보 53.1%, 현재 2위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군포입니다. 개표 28.6%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9.8%로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678표 차입니다. 경기 하남 확인합니다. 개표 27.7%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8%를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경기 파주로 가봅니다. 개표 6.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0.1%, 민주당 김동연 후보 47.4%,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군구 자세한 득표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 16.5%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63.4%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입니다. 개표 22.2% 진행된 가운데 3,700여 표 차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31.2% 진행된 경기 용인입니다. 53.6%의 김은혜 후보, 44.3%의 김동연 후보입니다.
경기 안성 알아봅니다. 개표 28.5%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5.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2.8% 현재 1위, 민주당 김동연 후보 45.2%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입니다. 개표 5.5% 진행됐고요. 176표 차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은 3.7%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9.6%로 현재 1위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연천 알아봅니다. 개표 3.1% 진행됐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62.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 개표 4.9% 진행된 가운데 김은혜 후보 63%로 앞서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 34.4%로 뒤따릅니다. 경기 가평입니다. 개표 17.4% 진행됐고요. 1,200여 표 차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뭐 경기는 뭐 기초단체장 단위에서도 계속 접전이네요.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년 전 지방선거요.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파란색이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똑똑한 지도 알파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년 전은 이랬습니다. 네, 4년 전 17곳 중에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빨간색 2곳, 제주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한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바뀌었죠. 현재 이번 지방선거 전 상황입니다. 빨간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5곳으로 늘었죠. 서울과 부산을 차지했고요. 민주당 12곳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민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지방선거입니다. 아직 확정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이 13곳, 민주당 4곳. 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4년 만에 13곳이 이렇게 샥 당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정서나 이런 게 거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 4년 만에 완전히 지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있고 난 다음에 바로 2달 만에 이제 치러지는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요, 이게 앞으로 선거 일정을 사실 이렇게 붙은 선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네. 비용 문제라든지 민심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아. 보통 우리가 뭐 1년, 2년 단위의 선거면 그나마 그래도 어떤 이 성과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2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선거라는 게 어떤 정국 운영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심판과 결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사실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 결과를 그대로 나타났고 그 중간에 민주당이 좀 더 잘했더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성과를 얻었을 텐데 네. 문제는 좀 저는 역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 앞으로 기회는 있죠. 이제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2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지도의 상황도 저는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의원님, 네. 조금 이대로라면 좀 뼈아픈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이죠, 4년 만에. 네, 우리 뭐 이은정 네. 논소리원님 말씀 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뭐 정권 교체나 지방 정부 교체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순기능이거든요. 뭐 바뀔 수 있죠. 네. 바뀔 수 있는데 지방 정부를 위임받은 이제 그 권력이 얼마만큼 이제 민생을 잘 챙겨야 되냐인데 일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국민들께서 네. 인물 중심으로 정말 누가 민생을 잘 돌볼 것이냐 이제 이런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네. 그냥 무작정 야 새로운 집권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뭐 이런 심리로 투표를 했는지 네. 아마 이제 개표 결과를 통해서 분석은 되겠죠.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네. 국회에서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오늘의 그 출구조사가 그 결과로 나온다 해도 네. 이제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오로지 민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 네. 그 혜택과 수혜는 이제 국민의 몫이니까요. 앞으로 치열한 경쟁.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고 또 지방 권력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대로 되면 국민의힘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균형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여기 지금 이제 지도 보이시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선거 개표 상황 궁금하신 곳 알려주시면 저희가 띄워보겠습니다. 세종하고 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 대전 역시나 충청권을 좀 해주시고 있는데요. 세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2.2% 개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거라는데 김민지 기자. 맞습니다. 방금 박성중 의원님께서 많이 이겼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선거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세종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섰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개표율 12.2%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5.8%로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과가 계속 이대로 이어지기를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00표 차이니까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방송 3사 추구조사 보면은 1.2%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1% 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 정도 아직, 차이가. 아직은 아직은 초반이니까. 초반입니다. 네. 네, 이춘희 후보가 사실은 이제 3선을 도전하는 네. 현역 프리미엄은 좀 있는 예. 후보인데도 사실 이런 결과가 예. 나오고 있네요. 네. 참 네. 그 민심의 파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4년 전하고는 이렇게 달라지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 권력은 그동안 4년, 8년, 12년이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 지방에서 한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좀 비판적으로 본 것 아니냐 이런 측면하고 또 새로운 윤석열 후보가 출범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국 안정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커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요. 자, 대전도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보긴 했었지만요. 지금은 워낙 격전지라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대전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2대2 상황에서 이번에 이기는 승자가 앞서가는 거라 그랬는데 네, 개표율 7.3%인 상황에서 역시나 아직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자, 김용호 의원님은 혹시 궁금하신 지역 있으신가요? 저는 강원과 충남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강원과 충남. 충남. 혹시 강원 저도 궁금하거든요. 강원도 혹시나 가능하면 바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원지사 개표율 13%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꽤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한 이후에 좀 단식 투쟁도 하고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 후보가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죽어도 못 보내는 뭡니까? 이거는 양쪽 모두 좀 놓칠 수 없는 선거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당선이 되면 쭉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또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또 민주당이 쭉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막상 도지사 이런 선거에서는 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뭐 강원 지역 출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또 지방 권력을 좀 잡아보자 하는 이야기도 내부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역 의원 현역 지사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직력이 가동될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걱정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현재 상태로서는 개표율 13% 정도로 김진태 후보가 득표율 56.9%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김용호 의원님, 사실은 이광재 후보가 출마를 좀 안 하려고 계속 출마를 늦추다가 당에서 사실 나가라 해서 나왔거든요. 네, 당에서 떠밀렸죠. 지역구까지 버리고.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요. 우리 이광재 의원이 외통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망설이다가 당에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개표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광재 의원은
실제로 우리 당에서 가장 네. 대표적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분이고 또 전직 강원도 도지사였잖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평가도 좋고 모든 사물을 정말 아주 합리적으로 보면서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인데 참 안타까움을 계속 표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김진태 의원은 뭐 광주민주화운동 폄하하고 막말 사과는 했지만 나중에 강성 이미지로 좀 이렇게 네. 찍힌 분인데 야 어떻게 저 56.9%의 득표를 받는지 참 충남도 바로 볼게요. 김영호 의원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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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셨으니까 충남 상황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개표율 14.5%. 네, 현장 뭔가 소식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볼까요? 아, 유정복 후보인데.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거의 이제 당선 유력이 이제 그렇죠. 유력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까지 나온 걸 보니까요. 참 이번에 인천 선거가 어떻게 해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거인데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박남춘 시장이 이제 인천시장을 해왔고 네. 선거 초기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가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출마를 했는데. 그렇죠. 인천에 출마를 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네. 본인은 상승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에 이제 이 좀 떨어뜨리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이제 같은 재무법학교 출신이고 네. 또 같은 또 행정고시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인천시장에서 유정복 후보의 이제 지금 당선 유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네. 이게 결과는 나중에 뭐 결과 나와야 알겠지만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출마가 실제 인천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에 유종복, 박남춘 두 후보가 붙었었는데 네네. 당시 박남춘 후보가 시장이요 20%포인트 이상 이겼더라고요. 압승을 거뒀는데 예. 이것도 4년 만에 같은 후보가 붙었는데 1, 2위가 바뀌어버렸네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유정부 후보는 저하고 고시 동기고 군대 동기입니다. 아주 친한 아, 동기예요. 그러세요? 네. 예. 4년 전에는 사실 우리 될 걸로 봤는데 네. 그때는 완전히 원사이드가 깨지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혹시 잠시만요. 혹시 유종복 후보 승리 만약 혹시 얘기를 하면 바로 듣겠습니다. 계속 네. 예, 말씀하시죠. 이야기해요? 네. 네. 굉장히 여론이 무섭다. 네. 정말 4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네. 뭐 전체가 다 바뀌는 이런 현상을 접목도해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조심해야겠다. 예. 언제 또 뒤바뀔지 네. 모르겠다라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의 진심과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희망, 바로 그것을 선택한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기대와 바람에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장이 되어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의지와 비전을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힘들겠습니다만 특히 선거 과정에서 어떤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해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려가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바로 그 진실을 잊지 않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님을 시장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 발전이 있는 희망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우리 인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고 그 기대에 반드시 제가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선거운동 과정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의 기대와 김영호 여망에 의원님, 어긋나지 사실 인천은 않도록 처음에는 진짜 이현종 의원 말씀대로 민주당이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기도 근데 합니다.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네. 모든 선거는 집권한 정당의 그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론이 사실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집권한 정당의 바람이 불어서 네. 거의 그냥 싹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번 선거도 뭐 그런 경향이
매우 짙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직전에 저희들도 인천은 굉장히 경합적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지고 네. 또 4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그런 대선 직후에 관점에서 치러진 선거는 네. 거의 그냥 한판 그 판가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아까 충남 얘기했었죠? 네, 네, 충남 네. 다시 한번 보죠. 네, 왜 충남 얘기하셨어요, 김영호 의원님?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네. 상당히 저희 당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도민들로부터 매우 신뢰를 받는 네.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그 집권당의 바람, 집권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확실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김태흠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경파의 네.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번에 강경파 3인방 다 당선될 것 같네요. 이현종 의원님. 네. 박완주 의원 사건은 또 영향이 있었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 얘기도 조금. 이게 왜냐하면 네.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 분포가 천안, 아산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승조 의원이 천안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안, 아산만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다져도 사실 승리가 확실한 구역이에요. 네. 근데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없다, 당신밖에 없다. 원래 보령서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령서천 인구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김태흠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억지로 이제 사실 출마한 경향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보면 박완주 의원은 이제 천안이잖아요, 지역구가. 문제는 거기에 이제 성비 사건으로 문제가 터져버렸죠. 네. 박완주 의원이 사실은 이 양승조 의원 선거 본부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버렸고 또 양승조 의원이 이 선거운동 들어갈 때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한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겹치는 네. 바람에 또 충남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금 고향, 아버님이 고향이다. 네. 그 바람도 불었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본 김에요. 이 지역도 한번 보고 싶은데, 김민지 기자. 네. 네. 대구요, 대구. 대구 하면 지금 떠오른 후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유력 있는데 떴네요, 벌써. 그러네요. 네. 79.2%.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홍준표 후보가 과연 72.9%를 넘을 것인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표율 보니까 득표율이 79.2%예요. 뭐예요? 72.9%가. 이게 바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얻었던 득표 수거든요. 대구시장 최고 득표율이 역대가 72.9인데 네. 훨씬 높네요.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온 셈이죠. 네. 사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시 김범일 후보가 72.92% 이걸 네. 넘을 수 있을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승리뿐만 아니라 네. 승리를 하더라도 몇 퍼센트 득표율이 나올 것이냐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역대 최고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사실 대구시장 내려갈 때 조금 당내에서 대선 주자까지 한 사람이 대구시장을 가냐 조금 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압도적이네요, 역시나. 그렇죠. 대구 지역이라는 곳이 자체가 일단 네. 보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현역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구 지역 투표율이 43.2%밖에 안 돼요. 좀 이번에 낮았군요. 전국 투표율이 50.9%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게 대구와 광주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왜 이 두 지역이 투표율이 낮을까? 이 문제도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해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네. 자, 이제 유력 후보가 자꾸 이제 뜨다 보니까 현장에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캠프에.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심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3월 9일 대선이 있었죠. 3개월 사이의 민심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알파 맵이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3개월 전 대선 때는요, 17곳 중에 윤석열 후보가 10곳, 이고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요, 또 바뀌었죠.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요, 오히려, 제가 일로 가야겠네요. 3개월 전보다 3곳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이 많이
득표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김미지 기자, 어디죠? 세 곳이 지금? 지금 경기 지역. 경기. 그리고 새롭게 빨갛게 된 곳이 인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인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에서 잘 안 보고 세종. 세종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호 의원님, 네. 사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도 네, 네. 하고 이재명 후보도 좀 출격하고 어떻게든 한번 좀 뭔가 분위기도 바꿔보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네. 이제 저희가 야당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야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바로 지방선거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당내에 네. 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아마 새로운 쇄신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네, 네. 쇄신이 시작될 네, 거다 네. 예상도 주셨습니다. 참 뒤늦은 이야기지만 네.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원래부터 좀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네. 사실은 백의종군해서 내가 진짜 경기와 인천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겨내겠다, 네.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막 이 지역을 훑고 다녔다면 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줄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패배에 대한 이제 이후에 보면 어쩌면 좀 측은한 국민들이 좀 측은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정치나 그렇습니다. 측은지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득표의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들이 좀 안 됐다. 그래서 좀 힘을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참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 곁들여서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빨리 보선 후보에 놓은 분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아쉽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수완박도 억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 또 청문회 관련해서 총리라든지 장관 청문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은 또 뭐 일부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비리 문제 또 뭐 기타 이런 또 당 내부의 분열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또 네. 전국의 어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전국의 어떤 안정 문제 이런 거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런 결과가 네. 나왔지 않나. 저는 이번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청문위원이었지만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각 구성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50% 안팎이라는 점은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인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네. 대승적으로 총리 인준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또 추경도 우리가 협조를 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승리한 정당이라도 네. 우리 당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총리 인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우리가 야당에 있을 때는 4일 이내 다 통과시켜준다. 이번에는 17일이나 걸렸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셨죠, 그때? 나머지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도덕성에- 많지만 네. 여하튼 뭐 성자 입장에서 도덕성에 결함이 없는 후보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은 다 청문회 보고 채택 안 해줬죠.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각이요. 자, 저희가 지금 뜨겁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선거는요, 더 뜨겁습니다. 왜 뜨거운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접전 지역 보여드립니다. 강원 삼척시장 38%가 넘는 개표율인데 214표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앞서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죠. 또 다른 지역도 있다는데요. 강원도가 의외로 접전 지금 기초단체장에서 많네요. 철원 군수 196표 차이로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네, 또 강원일까요? 이번에 인천입니다. 동구청장 165표. 개표율 32%인 상황에서 이거 뭐 기초단체장은 나중에 많이 뒤바뀔 수 있겠는데요. 다음 또 볼까요? 여기는 전북인데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네요. 159표 차입니다. 재밌는데요.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또 강원입니다. 양구 137표 차입니다. 표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시고. 전북 임실도 지금 무소속과 민주당. 호남에서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박빙인 지역이 꽤 많은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다음 경남도 있습니다. 경남은 여기는 거제는 100표 차이도 안 나네요. 100표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100표 차이도 안 납니다. 네. 예상 외의 지역이 꽤 많네요. 경기 부천시장 70표 차이입니다. 70표.
네, 70표. 이 개표함 하나 열면 뭐 어디든 뒤바뀔 수 있는 곳이고, 충북도, 아, 여기요.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연예인 출신의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인데 29표 차입니다. 와. 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강원, 정선, 강원도 17표. 김용호 의원님. 네. 서대문도 사실 쉬운 지역, 뭐 무조건 쉬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3표 차이 있었잖아요. 문학진.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나중에 2표 차로 정정해서 2표 차로 정정이 됐었습니까? 17표인데요. 와, 저때 심정이 어때요? 제가 19대 총선 때 네. 625표, 0.8%로 출구조사는 6% 이기다가 네. 밤 11시에 뒤집혀서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피가 마르죠. 네, 피가 마르죠. 참 저런 게 선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역단체장을 몰라도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게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무소속들의 강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네.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지난번에도 사실은 무소속이 꽤 많이 당선되셨어요. 네. 또 영남 지역도 무소속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남 당으로 공천받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작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실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강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전체 어떤 광역단체장은 다르지만 네. 이 기초단체를 가면 진짜 자기의 인연, 학교, 출신, 그다음에 성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눠져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강원도에 접전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넓지만 네. 그 동별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 출신이 나왔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지금 있습니다. 보면요. 경남은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처럼 보여지는데도 거제는 또 다르네요. 거제는 조선업이 많다 보니까 통영도 그래요? 통영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조선업이 많아서 조선이 많아서 외지 거제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풍향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아, 저기 뭐 10% 이상 넘어가더라도 저기는 도저히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지금 기초단체장 좀 봤는데 예. 광역단체장에 비해 물론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꼭 살펴봐야 할 기초단체장 선거 두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남시장과 남양주시장 선거인데요. 네. 먼저 성남시장 일단 한번 준비되면 띄워봐 주시죠.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 배국환 후보가 맞서고 있는데 지금 확실이라는 그 버튼이 떴네요. 확실이네요. 이미 거의 끝났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 이 성남시장이라는 곳이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다음 은수미 시장이 진행 곳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성남시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개표 결과를 살펴봤더니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확실하다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남시장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은수미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신상진 후보가 사실은 4선 중진 의원인데 역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성남시에 아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그렇죠. 성남 중원에서 사실 4선을 했고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윤영찬 의원한테 이제 패배를 했죠. 네. 이제 예전에 운동권 출신의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성남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지명도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체급을 어떤 면에 좀 낮췄다고 할까요? 이제 이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신상진 이제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 세 명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이제 동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지방 권력이 만약에 성남시장이 바뀌어지게 될 경우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또 공직자들 이제 그동안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성남 FC 후원금도 지금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죠. 성남 FC, 백현동, 뭐 그다음에 대장동 등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수사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성남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고 그러면 은수미 시장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것까지도 은수미 시장도 사실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관심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이제 캠프로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유력 떴었죠. 이제 온 거 보니까
지금 캠프 도착한 거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를 이제 상당히 나누겠는데 뒤에 이제 김미경 씨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도 이제 뭔가 소감을 이야기하겠네요.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초반에 득표율이 좀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캠프 상황실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확실시되면 오겠다 해서 네. 지금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느리게 더 확실해졌을 때 오겠다 해서 지금 막 이제 온 것 같고요. 많은 지지자들과 또 관계자들이 좀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경기지사 선거 때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다니면서 김은혜 후보와 많이 돌아요.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성남은 물론이고 안양이라든지 평촌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가는 데마다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사진 찍는다고. 성남시장을 네. 봤는데 네네. 성남시도 여러 번 간 걸 저희가 봤거든요. 네, 대장동도 그렇습니다. 갔었고, 네, 그런 게 조금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김용호 의원이 좀 수월하게 어쨌건 당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요? 네, 안철수 후보. 네, 뭐 지금 이제 대장동, 백현동이 사실 저희 당으로 볼 때는 좀 이슈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잖아요. 네. 사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네. 그래서 뭐 사실 안철수 후보는 매우 손쉬운 지역구를 선택했다. 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손쉬운 지역을. 그렇죠. 네. 승부수를 띄우려면 인천 계양으로 갔어야죠. 또 그런. 아니지, 인천 계양에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했다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붙었다면,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네. 이 보궐선거가 완전히 전국 선거처럼 네. 그렇게 인식이 됐을 거고 네. 저는 그렇게 붙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후의 어떤 정책 행보도 여러 가지 저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면으로,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요. 항상 손해날 것 같으면서도 이득이 되는 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사실 선거 이겼다가 그다음에 다시 좀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겠다. 부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거는 도전하는 자에게 새로운 승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면 승부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있었지만 본인이 가서 일단 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 왔고 이재명 후보도 당선에 유력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정치라는 게 명분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승리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정치를 이제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선 확실 지금 떴는데, 네, 보니까요, 이제 개표율 47%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65%를 지금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19,000표 가량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확실 이제 뜬 것 같고요. 네, 참 지방 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나 이 재보궐 선거가 워낙 대선 주자들이 출마를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인천 계양을은 아직 이제 개표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인천 계양을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기도 하고, 자, 안철수 후보는 이제 꽃다발을 받고, 네, 지금 이제 축하를 하는데 잠시 후면 소감까지 잠깐 들어보죠. 뭐 이제 곧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네, 참. 그러니까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기고 성남시장도 이기고 만약에 경남지사까지 이긴다면 본인의 정치력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보여줬다. 네, 그것도 국민의힘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해도 평가를 하면서 향후 당권 얘기 나오죠? 박성준 의원님 같은 당에 계신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그 인수위원장, 또 여러 가지 대선에서의 역할, 또 상당히 그 중도층으로서의 흡수 능력, 또 본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서 이현정 의원님 좀 진 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역정을 쭉 그동안 보면 그동안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양보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한테.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어쩌면 좀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축소되어 왔거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전부 다 석권하고 의석도 한 30석 넘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이 3석까지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해서 본인이 이제 또 입당을 했고, 네. 합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총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총리를 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책 선택의 이제 방향이 좀 밝은 길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는 철수하지 않는 걸로, 네. 안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감 한마디 드리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꽃다발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곧 하나요? 네.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터뷰도 조금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말씀 좀 시간이 네. 나면 그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말씀 먼저 들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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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가 왜 성남 분당에 나올 수가 없었느냐. 아까 이제 네, 잠깐만요. 예,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선거 과정 내내 함께 뛰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11시가 이제 훌쩍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전국 선거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이 투표가 마감된 지 4시간 정도 됐는데요. 개표 결과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시도지사 후보자들의 득표 현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희망이 부풉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2%로 현재 1위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1%로 당선 확실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국제도시 인천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4%로 현재 1위입니다. 진보가 강세를 보이는 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6.4%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충청의 최대 도시 대전 시민의 선택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입니다. 현재 52%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63.6%로 앞서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시의 젊은 표심이 향한 곳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입니다. 56%로 현재 1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0.7%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승부처 강원도의 선택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입니다. 56.6%로 당선 유력합니다. 민심의 풍향계를 보여주는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9.9%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캐스팅부터 충남의 선택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입니다. 현재 55.4%입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5%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민주당의 성지 전남으로 갑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 77.2%로 당선 확실입니다.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경북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7%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7.6%로 당선 확실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로 왔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 54.1%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좀 가보겠습니다. 4년 전에 서울구청장 선거 기억나십니까? 네, 서초구청장 빼고 다 민주당이 휩쓸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알파맵 보여주실까요? 네. 네, 4년 전이었죠. 226곳 중에 민주당 이거는 이제 전체 시군구청장 탄세 비교고요. 151곳, 자유한국당 53곳이었던 것 같고요. 네, 서울 혹시 준비가 되나요? 서울 지역.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지금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25개 구청장 판세 비교 혹시 비교 가능하면 그거 준비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네, 226곳 중에 국민의힘 142곳으로 이기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저희와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다른 지역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 유권자들이 왜 안 후보님에게 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우리 분당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 분당갑으로 출마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 출마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이 되시는 겁니다. 당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지 기반을 넓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뭐 당권 얘기 나오던데요. 당 대표에 도전하시거나 향후 국회의원 외에 다른 정치적 행보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런 생각한 여유는 없고 네. 제가 지금까지 46번 정도 그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네. 그 서울에 4번 그리고 또 인천에 5번 그리고 그 김은혜 후보와 함께 14번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또 경기 지역까지 해서 다녔는데 그 지역들에서 다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남시장과 뭐 경기지사는 아직 박빙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남시장도 앞서고 있는데 자, 어쨌건 유권자 선택을 받았는데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네,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군구청장 전국 판세를 봤는데 여기서 서울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 4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민주당 24곳이었고 빨간색 한 곳. 박성중 의원님 지역이죠. 서울 서초구만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16곳에서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7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오세훈, 송영길, 그러니까 서울시장 또 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네요. 제가 구체적인 지역들을 다 보니까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표차가.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좀 더 투표를 어느부터 이제 뭐 표를 개표하느냐, 뭐 사전 투표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역시 민주당의 현역 그 구청장들의 프리미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구청장들의 어떤 조직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우리가 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찍으면 구청장을 연달아서 줄투표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달리 아마 이제 시장은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구청장만큼은 좀 선택적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지역들이 보면 이 현역, 그다음에 이제 조금의 그런 어떤 박빙 상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구청장은 현역 프리미엄,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24곳 이겼던 그 구청장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선 구청장으로 이번에 불출마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니까 강서, 동작, 종로, 동대문, 도봉, 강북은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현재 구청장이 아니라 새롭게 구청장에 도전하는 신인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보기도 좀 없습니다. 힘드네요. 네, 없고요. 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이제 광역 단위에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불리한 추세인데요. 네.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이라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요, 구로 같은 경우는 좀 약세인데도 좀 국민의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나름 강세라고 보이는 지역도 조금 파란색이 많고요. 조금 이게 엇갈리게 지금 선거가 상당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우리 예상으로는 완전히 역으로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상은 우리가 한 18대 7이나 17대 8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찍으면은 구청장도 찍지 않겠느냐, 줄투표 현상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국민들은 교차 투표, 시장을 찍었으니까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 이런 교차 투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우리 걱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조직력은 지금 현재 구청장, 구의회 의원, 또 시의원 뭐 전반적으로 또 찍는 단체가 민주당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이고, 이번에 또 투표율도 낮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력이 오히려 더 그런 걸 보이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 예전에 보면 그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됐지만 구청장은 민주당이 또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투표 성향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교차 투표로 적절한 견제 세력을 만들어주는 게 서울 시민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역을 보니까 거의 초박빙 지역이 꽤 많아요. 그래요? 결과는 좀 지켜가야 됩니다. 지금 개표율이 11.9%가 진행되고 있네요. 어쨌건요, 혹시나 이 기초단체 지금 진행이 광역단체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오세훈, 송영길 후보는 25개 구에서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이고요. 이거는 보십시오.
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네. 관악하고 강동은 아까 구청장도 이제 그렇죠. 개표가 안 됐던데 이거 보세요. 여긴 또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불투표가 좀 아닌 지금 현상이에요.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지금 보니까 거의 확실로 그러니까 유력으로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잠시만요. 지금 송영길 후보 얘기가 들어오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송영길 후보 다른 후보들을 당선을 돕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는 말을 하고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지금 캠프 사무실을 떠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영길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할 게 많은데요. 제가 여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대구 상황인데요. 대구에 홍준표 후보 아까 당선, 아까 뭐 79%까지 득표가 되던데 홍준표 후보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경남지사도 하셨는데 대구시장까지 아주 흔치 않은 이제 일을 이뤘는데 득표도 아까 압승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이제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경남지사하고 지사하고 시장은 기능이 좀 다릅니다. 네. 지사는 통상적으로 시군이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네.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지사할 때하고 시장할 때하고는 그게 이제 같은 광역단체장이지만 기능이 좀 틀립니다. 하는 일이 좀 틀립니다. 근데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압승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중앙 권력이 바뀌면 지방 권력도 바뀌는 게 그게 정치의 순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 권력도 이전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압승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선 주자급 단체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전국 선거 좀 들어보면 어쨌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역시나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혹시? 4년 전에는 자기들이 또 압승했잖아요. 네. 이제는 선수가 바뀌어야죠. 중앙 권력이 바뀌었으면 지방 권력도 바뀌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네. 아니 그 전에 여론조사는 박빙도 많았는데 그럼 예상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정권 되고 나서. 그게 국민들의 심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게 그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쨌건 저 대구 시장으로서 이제 큰 아까 보니까 뭐 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4년 동안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시정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네, 서울 지금 얘기 보면 기초단체장과 전혀 다른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요, 성동 중구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구청장이 있는 지역 보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구정을 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판단력 또 인지도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줄투표한 게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을 다 각각 본인들이 판단해서 찍었던 현상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것만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구청장도 다 가져가는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구청장을 딱 이 대면해 보면 지금 뭐 거의 몇 표 차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60%가 득표가 됐는데 거의 100표 차 정도로 좁혀졌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접전 지역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가 거기 지금 뭐 진행되고 정문원 있군요. 전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개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추세를 보면 역시 민주당 현역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더 궁금한 곳 경기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27.1% 개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요, 김은혜 후보가 50.6%, 김동연 후보 47.3%. 여전히 이 정도면 경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색깔로 보면요, 그래도요, 김용호 님 아까 봤을 때보다는 파란색이 좀 많아졌습니다. 조금 넓혀졌네요. 네. 아까 화성 오산은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고양도 사실 아까 빨간색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 개표 진행되면서 조금 김동연 후보가 쫓아가는 느낌도 좀 네, 뭐 아까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게 박빙의 차이인데 지금 개표가 27.1%니까는요. 아무래도 개표가 한 50%가 좀 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네요. 아직도 이거는 오차범위 내로 볼 수 있고 굉장히 박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도 보면 여기서 보면 민주당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민주당 파란색이 이거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 경기 지역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50.94%, 그러니까 이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경기 지역 민심을 조금 더 많이 얻었다,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바로 직후에 이런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지금 상태이지만 앞으로 좀 앞서가고 있다, 우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좀 민심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어떻게 조금 더 봐야겠네요. 지난 대선에 보면은 한 경기 지역이 한 5.3%, 46만 표를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끝까지 원래 출구조사가 우리가 0.6% 이기는 걸로 나왔으니까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장 지금 또 누가 들어오나 본데요. 강원이군요. 네, 이현정 의원님. 김진태 후보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이제 캠프 사무실로 와서 꽃다발을 여기 달았습니다. 참 김진태 후보는 전남과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선 확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사실 못 받을 뻔했는데 결국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 공천을 따냈고 또 이번에도 보면 원래 김진태 후보가 춘천 출신이거든요. 이광재 후보는 원주 출신이고 인구는 원주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진태 후보가 뒤늦게 뒷심을 발휘를 한 것 같고 특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가가 역시 이제 강원도에 있다. 그리고 또 윤핵관들이 강원도에 꽤 많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광재 후보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 이번에 지역구까지 버리고 갔는데 지금 이제 개표율 23%인 상황에서 김진태 후보가 56.5%로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광재 후보는 43.5%. 이광재 후보가 강원지사를 당선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이광재 후보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용기를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광재 후보가 지난번에 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다가 대역전을 해서 아마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좀 여론이 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그런 재역전을 좀 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조금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 지방선거 한창 보여드렸는데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보궐선거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전해주시죠. 네, 다시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매우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전국 7곳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37.2%의 개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6.7%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분당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 확실입니다. 대구 수성을로 왔습니다. 개표 상황 1.8% 아직 초반인데요.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82.7%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의 빈자리는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메울 것 같습니다. 64.4%로 압도적 1위입니다.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50.1%로 앞서고 있는데 표차는 29표입니다. 창원 의창으로 갑니다. 개표율 39.7%,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당선 확실입니다. 제주을입니다. 58.7%의 개표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규 후보 47.6%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궐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시도지사 1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데요. 55.2% 당선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5.9%로 당선이 현재 확실합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8.8%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인천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현재 53.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후보 76.4%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1.1%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3.2%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종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4.4%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아직도 박빙이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0.6%의 득표율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반도월이 강원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56.4%로 당선 유력합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9.5%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네, 캐스팅부터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54.7%로 당선 유력입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6%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표밭 전남에서는요,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7.3%로 당선 확실입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7% 얻으면서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박원수 후보 67.7%로 당선 확실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2% 받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 1위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경기 하면 저는 이 지역 성적표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렸을 수도 있는 곳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지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알파맵이 준비했습니다. 네, 현미경처럼 저희가 들여다 볼 겁니다. 네, 경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성남 대장동으로 갈 건데요. 경기 선거는 현재 지금 알파맵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대장동. 대장동은 과연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국민의힘이 유리할까요? 경기 전체로 보면 김은혜 후보 50.6%, 김동연 후보 47.3이고요.
자, 성남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김은혜 후보가 53.1%로 조금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대장동 보겠습니다. 네, 57.1%. 이현종 의원님. 네. 대장동에서 오히려 경기 성남보다 더 많이 국민의힘이 득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당갑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번 재판이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본인들 처음에 입주할 때보다도 실제로 이익을 너무 많이 났다. 뭐 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민심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좀 기울어진 게 아닌가. 네. 결국 지금 이 문제는 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입주해서 뭐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민심들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좀 좌우됐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고요. 박수를 치고 있네요, 박성중 의원님. 지금 이제 당선이나 유력 확실된 후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청북도의 김영환 후보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제 김영환 후보에게 당선하고요. 박성중 의원님. 네네. 뭐 아주 좋은 분위기네요. 네. 지금 네. 뭐 13대 4니까 네. 분위기가 아주 최고죠. 네. 이제 아직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네. 좀 빨리 붙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거의 뭐 확실히 된 그 어떤 후보자들한테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눈에 붙이려고 장난도 치는 것 같고 충남 김태흠 후보, 이제 충청남도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또 공을 들였었죠. 네, 아직 뭐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유력된 곳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경상북도 이철호 후보에게도 붙이고 있는 거죠. 저것도 나눠서 붙이나 보죠? 또 한 명이 다 붙이지 않고? 네, 각자 나눠서 저렇게 붙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뭐 물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붙이고는 있지만 선거는요 아직 끝난 게 전혀 아닙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빠르게 개표 상황을 정리하다가 아까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 현수막에서 내려오던 그 사진에서 김태흠 후보 사진이 양승조 후보로 잘못 나갔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당선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저희 개표 방송 3부에서는 모든 당선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탑10 김종석 앵커가 진행하는 3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